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못 깨면 나가리. 계란 얘기입니다. 근데 꼭 계란만 그럴까요? 본격 학부모 힐링 팟캐스트 착한 입시 상담소 시즌3 7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뭐 짧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되게 감동 깊게 들은 말이라서 오픈을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시작해봤는데요. 나중에 배경음악을 뭘 깔아야 되지? 안 까셔도 돼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되면 나가리가 되는 건데 교육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이 스스로 낄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되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해봤습니다. 저는 팟캐스트 착한 입시 상담소 진행을 하고 있는 국어계의 소크라테스 메타툴스부 구성원입니다. 이석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시인 이석입니다. 끝이에요? 그럼 대체 뭐? 우주 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난 시인이란 그 한마디로 끝납니다. 이제 시인. 겸손해지신 건가요? 통달을 거지. 시를 쓰시니까 이제. 시를 쓰다 보니까 그 세상의 이치가 이제 드디어 눈에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 발표하신 게 2편인가요? 2편, 3편째일 거예요. 3편째입니까? 3편만 쓰면 통달하셨군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요리 관련된 시 3개만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대영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밴드리더 유대영입니다. 태자마마. 저는 아직 조금 더 레벨업해서 현재가 되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하기 시작하면 레벨업이 되는 거죠. 네. 언제 될 때까지 기다려 그냥 하는 거죠. 뭐 한 주 동안 어떻게 요즘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미세먼지가 좀 심각합니다. 그렇죠. 미세먼지 문제가 이게 한 국가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감기 걸려가지고 캘록캘록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감기 걸리니까 목소리가 더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칭찬인지 계속 감기에 걸린 상태로 있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유대영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저도 뭐 똑같고요. 감기 걸려서 지냈습니까? 저는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 저 말고 이제 학생들 얘기 좀 하면은 이제 4월이잖아요. 근데 3월이 좀 추웠던 것 같아요. 봄이 왔다는 좀 느낌이 들진 않았던 것 같고 이제 4월 되면서 이제 좀 날씨 좀 따뜻해졌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재수생들 저도 많이 보지만은 재수생들 마음에도 봄이 좀 오고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고 슬슬 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쵸. 오늘은 저희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 밴드의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간지러워한다 그럴까? 국어예요, 국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만물이 모두 어디에서 기원이 됐냐면 국어에서 기원이 됐으니. 국어에서 출발해서 국어로 돌아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과 어머님들은 당연히 국어에 강박관념에 걸려 있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있잖아요. 이과 애들은 국어 못한다 이런 거 하나 있고 뭐 문과라고 하면 그걸 잘하냐? 잘하는 편이지만 또 뭔가 부족해 보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금년도 입시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 절대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평가의 어떤 가지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에 대한 이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국어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하셔서 사실 저는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또 하시자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구성 선생 인터뷰하면서 이제 국어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그렇죠. 뭐 충분히 얘기한 건 아니죠. 이제 뭐 살짝 이제 긁어버리는 그런 수준인데 명석이라도 이제 우리 이 팟캐스트의 이제 본방송으로서 국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문가 그래도 이제 구성 선생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쫙 정리되는 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한 방에 정리.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오늘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이게 또 뭐 또 부족하다 싶으면 나중에 또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근데 되게 질문이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부모님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해요 예, 이런 거지만 예. 국어도 정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난감하실 것 같아요.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어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수능 국어를 얘기하는 건지 뭐 내신 그렇죠. 국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국어를 얘기하는 건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성적을 잘 받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고, 뭐 제가 하는 일도 사실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오늘은 큰 줄기를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뭐 방법론적까지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 교육, 뭐 내신이면 내신, 뭐 수능이면 수능, 등등. 그리고 이 국어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과목들을 잘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급한 거는 이제 점수 따기. 그렇죠. 눈에 닥친 거는 수능. 네. 수능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이게 되게 쉬운데요. 어떻게 보면. 지는 선생이니까 쉽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쉬운 거 말고요. 예. 되게 쉬운 게 100점을 맞겠다고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럼 뭐 마치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 같은데. 뭐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국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어를 진짜 실력으로 다 맞출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예를 들면 학교 내신이야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수능 수준의 문제에서 100% 실력으로 나는 이번에 실력이 이만큼 되니까 100점짜리 실력을 갖고 있다. 뭐 다른 과목도 비슷하겠지만 근데 국어는 과연 그럴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국어 수능에서 국어 만점은 약간의 어떤 신의 계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 그 정도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100점 받은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6월 평가원 100점, 9월 100점, 수능 100점, 그리고 모의고사 모두 100점이 과연 가능한가? 근데 이 100점이란 문제는 이건 뭐 국어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학도 그럼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죠. 항상 100점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00점 맞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근데 실제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요. 제가 뭐 다른 선생님들도 뭐 많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어떤 국어 시험이라는 것이 내신이든 수능이든 크게 두 가지죠. 파워 테스트와 스피드 테스트인데 파워는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역량과 맥이 나와있죠. 스피드는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역량을 다 발휘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근데 애들이 혹은 수험생들이 혹은 학부모들이 하는 게 우리 애는 푸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너무 느리다의 전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다 풀지 못하고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다. 다 풀지 못한다는 건 충분히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그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 내에 다 풀면 다 맞나요? 다 맞출 수 있는 건가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시간 안에 다 풀겠다고 빨리 읽으면 내용을 놓치고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잡겠다고 천천히 읽으면 못 푸는 문제가 많은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적어도 푸는 문제는 다 맞춘다. 생각을 시간 내에 다 풀겠다가 아니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맞추겠다. 나머지 놔두는 거죠. 그럼 그 틀린 거네. 그럼. 어쩔 수 없죠. 체킹 안 하면 틀린 건데. 네. 근데 이제 찍어야죠 한번. 제 경험상에서는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수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모자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한 번에 정확히 이제 못 풀니까 이제 다시 풀고 또 다시 풀고 다시 풀어서 사실 시간이 모자라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도 방금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정확히 하다 보면은 사실 수능 국어 그 어떤 시간이 아주 넉넉하지도 않지만은 제 생각엔 아주 부족하게 이렇게 설정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혹시 이제 아이들이 속도 문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속도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확해지면 속도가 붙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수능 보는 날 뭐 속도 신경 안 쓰고 하다가는 이제 다 날아가는 거지. 그 평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경 안 평소에 쓰는 하라는 거지. 얘기가 되는 예. 거고.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수능 시험장에서 뭘 해라 예. 이거를 말씀드리기 좀 시기도 이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근본적 이야기가 국어 실력을 역량을 키우는 근본적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예. 일단은 역량을 키우려면 예. 전제가 그 시간 안에 푸는 건 다 맞추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동일한 맥락으로 100점을 받겠다는 생각은 일단 버리자.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욕심내는 게 1등급 이렇게 되는 건데 예. 뭐 상식적으로 수능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시간들이 다 안 풀어도 1등급 받을 수 있죠. 받을 수야 있지.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예. 작년 수능 기준으로 1컷이 92점 정도 되는데 예. 92점이면 8점이 빠지잖아요. 예. 8점이 빠지면 2점짜리 기준으로 예. 2점짜리 기준으로 4개를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3점짜리 기준으로는 뭐 대충 저기 뭐 두 두 개, 개 하고서 뭐 네. 조금 더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데 예. 그거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 이제 한 지문을 날린다. 예. 한 지문이 요즘에는 이제 비문학 기준으로 평균 5개 정도 되니까 세 예. 지문이 나오고 예. 5개 되니까 자 한 지문을 날려요. 음. 그러면 11점이 빠져요. 예. 11점이 11점이 음. 빠지게 되면 2점짜리 4개, 3점짜리 1개니까 11점이 빠지게 되면 89점이란 말이죠. 예. 89점 2등급 나오거든요. 2등급 되는. 예.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하는데 자 오지선다고 5문제를 틀렸어. 한 번으로 다 찍어. 그러면 하나는 맞는다 이 말이죠. 예. 2점짜리 하나만 확률, 맞추면 거기 되죠. 이제 나머지는 확률로 이제 간다. 2점짜리 하나를 맞추면 91점. 1등급은 된다 이거지. 아니 3점짜리를 맞추면 이제 찍어서 92점이 되는 92점, 거고. 1등급 컷. 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 마인드로 일단 국어를 점수를 위한 국어라면 음.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라. 예. 굳이 이거를 막 무조건 뭐 1등급 컷 1등급에 들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1등급 바로 턱 밑에 2등급까지 간 다음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원래 그 우리 꿈꾸는 거는 이제 만점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점을 노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어떤 노력의 어떤 여파로서 이제 2등급과 1등급 그 경계선까지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하나 더 넘어서려고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이제 이게 뭐냐면 세팅 상위권의 공인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말씀드린 건 예. 일단 그 시험 점수를 받고자 할 때 기본적인 마인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는 해야겠죠. 그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얘기죠. 예.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예. 그냥 그렇게만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러면 질문. 자, 그 수능이라는 시험이 이제 제가 보는 어떤 관점은 이래요. 수능이라는 게 인력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 될 수가 있는데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점은 그 자기가 노력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전생에 나라를 열대 번 구했어요. 그 다음에 또 빵점도 뭐냐면 전생에 나라를 열대 번 팔아먹었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 지점에 뭐냐면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내가 이제 노력해서 어디까지 인력이 들어간 노력을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얘기할 때 그렇죠. 그걸 보통 한계선을 네. 보통 한 2등급 그렇죠. 중반까지로 잡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는 네. 사실 좀 불공평한 전제를 깔고 갈 수밖에 없는데 공부라는 것이 그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든 그렇겠지만 일정 레벨 이상 여기서 일정 레벨 이상이나 좀 아주 높은 레벨에는 이 DNA 혹은 재능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공부든, 어떤 영역이든 그것도 뭐 마찬가지죠 사실.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르쳐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농담으로 하는 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애가 있고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아는 애가 있고 하나를 가르치면 그 한 개를 까먹는 애가 있죠. 뭐 두 개는 까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이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 또 마인드로 넘어가는데 그거 자체를 좀 인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아, 현실에 대한 인정. 그렇죠. 그래 놓고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없냐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예. 그래야 뭐가 없냐면 조급함이 없어져요. 예. 상담을 해보면 답답한 수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예. 그 중에 답답한 케이스가 6월까지 국어를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놓고 그쵸. 몇 등 딱 올려놓고 국어는 올려놓으면 안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 6월 이후에 국어는 계속 유지하거나 조금 상승시키면서 나머지 과목에서 승부를 한번 보겠다. 네. 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예.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6월까지 올리면 잘 안 떨어지는데 올리긴 쉬운가? 그쵸. 그리고 올리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6월까지 못 올리면 이건 9월까지 가는 거고, 그냥 1년 내내 국어만 하다가 끝장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생각 자체를 일단 바꾸는 게 중요하지. 끝까지 하는 거죠, 사실은. 끝까지 하는 건데, 이 끝까지 한다는 개념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공부든 절대적 학습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하지 않는데, 중요한데 참, 중요하지 않네요. 중요하지. 예.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중요한데, 국어에 있어서의 학습의 절대량은 예.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에 대한 어떤 학습의 절대량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실제로는 항상 그 질문은 받게 돼 있어요. 특히 나 같은 경우 논술이 되니까 선생님 논술을 일주일에 몇 시간 그렇죠. 그럼 맨날 하는 이야기 24시간이 모자랄걸?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선생님 하루에 맨날 물어봐요. 학교초에 맨날 받는 질문이, 선생님 하루에 국어를 몇 지문씩 풀어야 되나요? 예. 한 4,000개 정도 풀면 돼. 음. 어떻게 푸나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지. 예. 몇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어를 할 때, 국어를 가르칠 때, 그 과제를 생각보다 많이 내지 않습니다. 예. 의외로. 예. 의외로. 아, 근데 엄마들은 그 과제 많이 내는 선생님 좋아하는데. 그렇죠. 좋아하죠. 그래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엄마들이? 근데 학생들은 또 좋아할 수 애들은 있어요. 좋아해요. 애들.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하다가 이제, 단과 수업을 하는데, 예. 빠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관두고. 그래서 처음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얘들이 왜 관둘까? 궁금해서, 이제 저기 학원 관계자한테 왜 나간대요? 그랬더니, 얘는 뭐 불만이 없는데, 엄마가 과제가 너무 적다. 아니, 어제 봤던 지문을 오늘도 보고 있다. 이거 빡빡해가지고, 양을 막 쳐가지고, 쫙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간대요. 대부분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나가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다른 거 없고. 애들은 괜찮은데, 보통 이제 대치동은 어머님들의 파워가 세니까. 그치. 애들이 본인이 결정해서 가기보다는 엄마가 결정. 엄마가 가라니까. 가? 그럼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도 뭐 상담을 해보고 하면 그런 이야기 많아요. 선생님, 우리 애는 과제를 10개를 주면 10개를 해내고 20개를 주면 20개를 해내는 애예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과제를 많이 주시면 다 해올 거예요. 예. 그러니 과제를 좀 더 많이 주세요. 그럼 많이 주면 되네. 간단하죠. 그냥 많이 주면 되는데 이게 안 오른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의 학습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2.5 그렇죠. 등급이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도 2.5 안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그러니까 그 근데- 세칭 말하는 우리 양치기 그렇죠. 개념에 이제 한 맥시멈이 그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가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를 못 올라간다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방법이 없어요. 예. 냉정하게 말하면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 완전 싹 뜯어 고쳐야 아니, 되니까 그러니까 뜯어 고쳐야 돼. 뭘 뜯어 고쳐야 되는데. 양치기 하는 습관 그치.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양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했다고 느끼는 불안감. 그 옆에서 엄마가 부추기죠. 야, 어제 보던 질문 아직 보면 어떡해. 빨리 해서 빨리빨리 많이 봐야지. 예.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수능 유형과 관련된 지문. 그치. 예. 사실 수능 유형과 관련된 지문이 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형화 돼 있잖아요. 돼 있죠. 돼 있는데 되어 있고, 우리가 모든 글이 그래요. 그거. 그러니까 유형화 시켜놓고 다 통용해서 얘기하잖아. 이거는 국어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글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글로 시작하는 거니까. 글은, 사실 따져보면 수능에 나오는 형태 유형의 글들은, 예. 우리 서점 가면 다 그런 글들이에요. 사실. 오면 그런 글들이에요. 예. 근데, 그걸 수능 유형에 맞게, 예. 이게 사실은, 저는 뭐 오늘 좀 세게 이야기하자면, 예. 책 팔아먹고 가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예. 라고 생각해요. 수능에,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수능의 유형이라는 건 주로 이제 논설문보다는 설명문 쪽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예. 검증되지 않는 자기 주장을 하는 글들은 예. 읽어보지 않는 게 좋죠. 대표적으로 네. 신문 사설 같은 것들. 음. 그건 읽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은 사실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니, 저기 네. 논술에도 도움 안 돼. 네, 도움이 되지 않죠. 도움 안 돼. 요즘은 뭐 도움 안 되는 한두 개가 아니라. 아, 이거 삐처리 할까? 그냥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한 말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부분만 삐하셔도 다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예. 그러니까 꼭 유형을 따지는 건 사실 고3 예. 정도는 유형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음.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따질 음. 필요가 있는데, 그 고3 이외의 그 아래 학년들에서 과연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근데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예. 그러니까 어. 시험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어. 근데 사실 저도 뭐 그렇게 해요, 사실은. 네. 하는데 그냥 이제 좀 학원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예.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선행돼야 될 전제 조건이 예. 이른 나이에. 응. 여기서 이른 나이라는 건 저는 보통 중3, 고1을 이야기하거든요. 중3, 고1 정도만이라도 그냥 그러니까 어떤 글을 많이 읽히면 좋으냐면요. 이거 글 읽는 걸로 살짝 넘어가는데 사회과학 서적 많이 읽히세요. 예. 그러니까 뭐 소설, 시 다 좋은데 예. 사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소설과 시는 예. 객관식이기 때문에 예. 이 객관식이라는 건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문학도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딱딱 떨어지는 사고는 사실은 뭐 자연과학 뭐 그래서 배울 수 있지만 예. 자연과학은 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지식이 또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예. 사회과학 서적을 차라리 많이 읽히는 게 예. 사회과학이라고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고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본 비문학 독서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마찬가지고 사실 문학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딱딱 떨어지는 사고를 하는 그러니까 연습. 그 로직이 분명한 것들. 그렇죠.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시험을 위해서는 좋아요. 예. 시험을 그 시험뿐이 아니라 그 일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예. 일상에서는 어떤 한 가지 편협된 사고로 갈 수 있으니까 예. 사실 시험으로서의 국어는 편협된 사고도 괜찮아요. 방향만 바르면. 근데 우리가 일상 삶에서는 그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약간 좀 삼천포로 빠진 얘기일 수 있는데 예. 그 이제 문학 이제 특히 시문학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작가 제가 어느 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작가 본인이 사실 이제 내가 수능 문제 제가 생각하는 수능 문제는 아니었어 사실 교육청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신경님 씨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근데 문제를 풀었는데 본인이 맞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 사실 예. 많잖아요. 10개 중에 3개 맞추셨죠.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문학적 감수성이 있어서는 훨씬 이제 우수하신 분들인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맞출 수 없다라고 하면은 문학을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네. 감수성보다는 이제 로직이나 이런 네. 게 더 중요한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교육과정에는 문학적 감수성이라고 용어를 정의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육과정 내에는. 그걸 함양한다라는 게 있는데, 근데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내지 않죠. 그리고, 예를 들면 문학교육과정 안에 마지막 끝단계가, 뭐 앞에 쭉 이론 배우고, 뭐 문학 역사 배우고, 뭐 쭉 배워서 마지막 끝단계가 뭐냐면 창작하기예요. 그러니까 문학교육의 핵심은 창작하기 있어요, 사실. 예. 마지막은. 근데, 창작하기를 객관적으로 낼 수가 없잖아. 낼 재주가 없지. 그래서 뭐 이제 낼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작가가 어떻게 뭐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소설 같은 열린 결말 해놓고 이게 어떤 결말이 올 수 있을 것인가 뭐 그 다음에 패러디시 같은 문제를 내놓고 둘의 차이를 알아봐라 뭐 이 정도인데 실제로 지향은 창작 교육을 하죠. 근데 시험 자체는 대부분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창작과 관련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문학적 감수성이란 말은 시험에는 맞지 않아요. 시험에는 맞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실 애들이 문학 작품을 읽는 것 자체가 물어봐요. 문학 왜 읽니? 문학 시 왜 읽니? 시험 보려고.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시험에 맞춰서 문학 교육 혹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것이라면은 감수성 중요해요. 중요한데 문제는 재밌는 게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친구들이 수능에 가면 문학을 틀려요.
오히려. 그냥 평범한 모의고사나 학교 이게 괜찮은데, 예. 실제 실제 수능 6월, 9월도 좀 다르고요. 수능에 딱 가면 이게 자유로운 감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답이 딱 떨어지는 논리적 사고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문학을 틀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문학에 자신이 있었는데 수능에서 망쳤어요.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국어에 대해서 하나의 선입관이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그 뭐 비문학 쪽은 좀 덜한데 문학에 대한 선입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하는 바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얘가 읽었던 어떤 독서 기록들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뛰어나는데 그 문학만 쳐다보면 이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애들이 있다고.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논리 교육 예, 혹은 뭐 추론 능력, 예, 역량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음, 가장 좋은 텍스트가 예. 시라고 보거든요. 예. 제가 시인이에요. 예, 시니까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재 국어 교육에서 예, 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음, 이런 감상이란 말을 쓰는데 예. 저는 사실은 감상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럼 뭐 어떤 표현이 좋아요? 분석이죠. 아, 분석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지금 상황 이게 예.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문학교육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현재 출제되는 방향에서는 분석이 맞죠. 그쵸. 그러니까 시험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그쵸. 맞지. 그러니까 뭐 그게 궁금하실 테니까 예, 어쨌든 제가 뭐 이제 뭐 진짜로 국어 교육이 이래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예,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음, 그래서 저는 뭐 감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일단 예.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예. 뭐 말을 할 때 쓰지 않고 분석, 해석 예,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감상이란 말은 100명이 읽으면 100개의 감상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수능은 하나밖에 안 나오지. 55만 명이 읽어도 그 어떤 똑같은 하나를 지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분석이 맞죠. 예, 근데 그 분석의 기본은 뭐 아시겠지만 인과 아니겠습니까? 인과죠. 예, 그 인과 앞에는 우리가 논리라는 말이 붙고 그래서 예, 논리적 인과 관계의 파악이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애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 시를 이해할 때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시를 한 편 쓰기 위해서 50번, 100번을 고쳐 쓰거든. 예, 이거 왜 고쳤을까? 왜 고쳐서 쓰는 것일까? 논리적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죠. 자기 사고의 논리적 관계. 그러니까 이 시어를 앞에 쓸까 뒤에 쓸까? 요 단어를 요렇게 바꿀까? 시어를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 예, 연을 여기서 잘라줄까?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을 읽는 사람이 최대한 쉽게 이해하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한다고 봐요. 근데 그 쉽게 이해한다고 해서 설명문식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어떤 이 독자가 깨달아가는 즐거움도 존재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시는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쵸. 예, 사고의 논리적 관계와 그 다음에 독자가 읽었을 때 깨달아가는 과정, 그 즐거움, 그런 걸 동시에 느끼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쳐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천재 시인들은 쫙 쓰는데, 일필휘지 갈려 쓰는데. 제가 시인인데요. 그거 다 개구라예요. 얼마나 그 절차탕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논리적 과정을 추론하는 거죠. 근데 아까 신경림 시인이 풀었는데 자기가 세 개밖에 못 맞췄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나는 그렇게 안 썼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야기를 할 때 그 작가들과 평론가들의 싸움이 맨날 붙잖아요. 예, 이게 작가가 글 써면 평론가 막 뭐라고 하냐 이렇게 썼고 이런 의미인데 시는 이거 아닌데 소설가 이거 아닌데 예, 뭐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의 갭이 저는 이제 작가의 마음이 아니라 제 개인적 생각은 예, 평론가의 마음으로 글을 봐야 된다. 예. 시를 읽을 때. 이게 유사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우리 구성 선생님께서 이제 국어가지고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하는 쪽에 이제 논술 쪽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애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지식으로 풀어버려요. 그렇죠. 네. 제시문에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더하여, 하필이면 제시문에 나온 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시문에 등장하는 어떤 뭐 과학자도 뭐라 주장했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말 몇 마디 바꿔놨거든. 근데 그건 안 보이고 뭐냐면은 진짜 자기 아는 대로 풀어버린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를 하는 거냐, 제시문에 대한 어떤 평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평론을 풀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진짜 제시문 어떤 과학자의
동기화돼가지고 그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지. 예. 안다 이거죠. 예, 안다 하고. 그리고, 근데 그게 애들 문제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애들 문제만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 이 두 거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그렇죠. 들이 애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선입관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뭐 사실 그렇죠. 저도 예를 들면 예. 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풀어보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읽어본 작품이고 예. 거의 다 아니까 지금은 안 읽고 풀어요. 안 읽고 그냥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만 보고 선택지 보고 이거 아닌데 예. 시간 없을 때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풀고 넘어가는데 물론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애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게 학교 내신 시험과 수능 예. 이게 지금 이제 약간 갭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학교에서는 야 밑줄 긋고 이거 뭐야 밑줄 긋고 이거 표현법 뭐야 주제는 이거다 얘는 이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그렇게 내신 부분 엄청 열심히 한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수능 그게 아니거든요. 수능은 그 또 맛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주로 이런 거죠. 내신이 결과를 묻는다면 예. 수능은 원인을 묻죠. 예. 정리를 하자면 뭐 그쵸.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원인만 묻는 건 아닌데 인과에서 내신은 결과를 따지고 수능은 원인을 따지죠. 그래서 선택지 자체를 구성할 때 A다, B다. 인데 수능에서는 트릭을 어디서 쓰냐면 뭐뭐이면 A다. 뭐뭐이면 B다. 근데 그 뭐뭐이면의 전제 조건과 결론이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찾으라고 내는데 대부분 학교 내신에서 배울 때는 이 시는 이거야, 이 시는 이거야, 이 소설은 이거야. 이렇게 배워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획일적으로 규정화돼 있었던 그렇죠. 거. 예.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실제로 니들이 분석해봐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또 문학이 안 되는, 문학 이야기 좀 하고 이제 넘어가자면, 문학이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문학이라고 생각해 아까 얘기했던 감상, 감수성. 이런 게 작용하다 보니까 문학 이론에 대해 소홀이에요. 그쵸. 문학은 분명히 이론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물론 그 이론들이 다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거지만 어쨌든 이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이론을 배워요. 보통 중3 때 집중적으로 배우거든요. 배우고 이제 고1, 고2도 쭉 배우는데 이 이론 자체는 이론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론 머릿속에다 이제 저거 마치 뭐냐면 역사 한국사 공부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집어넣는 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표현법이 있다. 그 표현법을 알아요. 찾기도 찾아요. 근데 이거 왜 썼니? 이 표현법을 왜 썼을까? 이게 원인이잖아요.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문학 자체의 접근을 이론을 일단 첫 번째 좀 정리를 다시 하자면 첫 번째는 이론 자체를 모르는 경우. 두 번째는 말할 게 없죠 이거는 이제. 진짜 느낌적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고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 작품을 읽으면서 그 이론을 안 써요. 써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표현법 그래서 애들한테 야 이 표현법 이거네 직유법이네 서리법이네 이거 왜 썼니? 그럼 답은 다 똑같아요. 강조. 아 그래 알았어. 뭘 강조하니? 정서. 그럼 무슨 정서니?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작품이면 뭘 이야기해요. 근데 이 표현과 이 정서 간에는 무슨 관계가 있니? 대답 못하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출제되진 않지만 좀 여유가 있다면은 창작을 본인이 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 그게 생각에는. 쉽지 않은 게 일단 쉽지 않은 게 무조건 쓰면 되는데 무조건 일단 글쓰기라는 게 일단 시작해서 쓰기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의 논리적 과정을 설명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 당연히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학생을 둔 학부모님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한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이건 뭐냐면은 국어를 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언어를 잘하자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나도 예전에 경험을 해봤는데 영어 공부할 때 내가 장문을 했을 때 말이 잘 나와요. 그렇죠. 장문을 해보고 그 표현들을 갖다가 내가 만들어보고 이리저리 깨맞추고 한 다음에 떠들 때는 그냥 말이 솔솔솔솔 나오는데 그게 안 돼 있을 때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언어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게 그 언어와 관계된 이야기인데
뭐,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언어라는 것이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라는 개념은 뭐,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시험으로 따지면, 화법, 작문, 문법, 그 다음에 문학 독서까지. 그 다음 이걸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읽기 쓰기까지. 이 단계인데, 실제로 뭐 이 단계는 교육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학력고사에서 예. 수능으로 바뀌면서 이 국어의 영역, 명칭 자체가 언어 영역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언어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게 저는 상당히 그 네이밍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 게 언어와 직결돼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영향을 미치는 건 사고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어의 발달과 사고의 발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했는데 최근에 이걸 다 퉁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고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각하는 게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언어로 얘기된 거를 가지고서 다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상호작용 부분인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국어 공부든 영어 공부든 마찬가지지만 일단 머릿속에 뭐부터 생각하냐면 시험 점수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니까 이제 맞추기가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매달리니까 유형화된 어떤 기술을 익히는 거. 이건 뭐 언어뿐 아니라 또 모두 마찬가지. 수학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매달리니까 알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2.5 등급을 못 넘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사실은 그런 어떤 유형화된 학습, 저는 예. 구몬학습이라고 그러는데 그치, 고모. 그런 게 의미가 있긴 해요. 실제로. 아니 의미가 그러니까 교육학 이론으로 보면 형식의 도약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형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깨우치게 된다. 예. 이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공부법이죠. 그치. 똑같은 걸 계속 낭송하고 읽고 반복하는 거. 계속하면서 어느 순간 그러면 깨닫게 되는 이건데 뭐 그러니까 한글을 100번 읽으면 스스로 깨닫게 된다. 맞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에는 뭐 말씀하셨듯이 한계가 있죠. 반드시. 예. 그러니까 저절로 깨닫게 된다. 예. 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고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면 저절로 깨닫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가 예. 되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는 지금 국어 영역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사고와 관련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실제로 그걸 테스트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글쓰기를 좀 해봤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가 이제 예전에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이 장문을 하면서 이제 뉴질랜드 놀러 가서 영어학원 다니다가 장문하면서 영어가 확 늘었거든요. 왜 중고등학교 때 장문을 안 했을까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국어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했던 거는 언제냐면 이제 기한서 쓰면서 기한서, 보고서 뭐 이런 거 막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이 어떻게 읽는가 이런 걸 신경을 쓰게 됐지. 그 전까지 내가 뭐 그런 거 하고 살았나? 안 하고 살았지. 쓰기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수업 방식이 잠깐 해보면 좀 많이 쓰게 해요. 예. 실제로. 왜냐하면 쓰기가 도움이 되거든요. 인간의 사고 발달과 언어가 연계됐다고 봤을 때 가장 마지막 단계는 쓰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훨씬 사고의 깊이가 깊거든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게 합니다. 근데 쓰게 하는데 이게 네가 쓰고 싶은 걸 써라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고 구조가 있고 사고 방향이 있으면 일단 그 방향을 알려줘야죠. 이런 방식으로 간다. 대신 이 내용을 네가 써보자. 근데 보통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글이 전개가 쭉 되면 전개된 순서대로 써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락이 요지 좀 쓰지 마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쓰기 단계에서 중요한데 근데 하면 전부 다 단락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학인데 일종의 근데 요약을 애들이 찾긴 찾아요. 단락 요지를 훈련이 되면 찾았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계적 쓰기가 돼버리죠. 단락 요지를 강조하는. 저번에 눈으로 이렇게 봐서 마치 그림, 그렇죠.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저걸 한 거겠네.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인과 관계 자체를 놓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보통 단락의 요지를 다 모으면 전체 주제가 된다. 그렇죠. 그 말은 되거든, 그게. 맞는 말이 맞는데 왜냐면, 문제는 그걸 측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부분 들어가 있는 세부 정보들도 다 이해하고 있냐는 예, 건데 예. 그걸 이렇게 퉁쳐서 이렇게 쭉 적어놓고 이거죠. 그래. 문제 다 틀려요. 단락의 요지 기가 막히게 찾아 훈련된 애들이 있어요. 예, 기가 예. 막히게 찾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니? 네가 말로 풀든지 글로 풀든지 한번 해봐. 그러면 말하지 못하죠. 그냥 자기가 쓴 거 읽어요. 그냥 그대로. 그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결국에는 그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그 많은 기호들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X가 있으면 예. X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X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 어떤 의미를 가진 걸 X로 나타낼 수도 없고 X로 써져 있는 것도 그냥 계속 X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국어도 비슷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쓰기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쓰게 하고 애들이 이거 귀찮아요. 근데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죠. 예. 쓰다 보면. 대신 이제 항상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시도 쓰게 만들어요.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에서 네가 생각한 걸 항목을 나눠줘요. 섹션을 나눠줘요. 예. 이거 이 섹션이 있으면 자 여기다가 써봐. 도저히 못 쓰겠으면 밑에 선택지가 있다. 선택지를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걸 채워보기라도 해. 뭐 이런 식인데 예. 소설도 마찬가지고 특히 비문학 같으면 독서 영역 같으면 이제 항상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핵심 화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예. 핵심 화제를 함께 찾아라. 그리고 네가 쓰는 게 써놓은 게 핵심 화제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 예. 단어로 밝히든 문장으로 밝히든 예. 그림으로 밝히든 예. 그걸 일단 무조건 밝혀줘라.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쓰기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문학 창작하고는 또 다른 점이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다른 시간은 점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 애들이 조급하죠. 예. 그러니까 그냥 지문을 더 많이 읽고 싶어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정보를 갖다 더 많이 쏟아 그렇죠. 넣으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입시 사이트니까, 비유해서 얘기하면, 우리 엄마들 정보에 대한 그 갈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 대한민국에 있는 200개 대학을 다 꿰뚫고 싶어 하시는데, 그 중에 내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그치. 맥시멈 아웃. 근데 애들 생각이 똑같다니까. 차라리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입시를 꿰뚫는 방법은 딱 3개 대학만 집중적으로 써가면서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예.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 공부라는 예, 게 예. 거기서 거기 아니고 사실은 큰 맥락 아래서 그냥 세부적으로 갈라져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쓰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지문 하나를 분석하면 숙제를 많이 안 내는 이유가 많이 내면 하기 급급하죠. 그냥 계속 쫓기게 됐어. 주마 간산이 되는 거죠, 진짜로. 근데 한 개를 내, 딱 한 개. 예. 수업도 한 시간에 지금 한 개를 딱 하나를. 근데 이 하나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심하면 비문학 지문 하나를 하는데 보통 애들이 지금 제가 내는 숙제를 제대로 하면 예. 40분 정도 걸려요. 음. 하나 보는데. 예. 사실 그냥 읽으면 그거 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치. 그냥 쑥 하고 지나갈 수 문제까지 있는데. 풀어도 막 엄청 어려워도 예. 진짜 막 10분이면 끝나요. 예. 근데 40분을 시켜요. 그걸 40분을 시키고 있으니 저기 애들은 그냥 똥줄이 타지 또. 안 그런가? 이제 애들은 똥줄 안 타겠다. 엄마가 똥줄 타. 엄마가 옆에서 보면 답답해요. 애들은 오히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생각하거든. 저랑 충분한 그 합포라 그러죠. 예. 공감이 형성돼 있기 예.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예. 그리고 지가 해보면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할 때보다 뭔 소리인지 알아먹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문제를 풀면 예. 예를 들어 5개가 있는데 내용 일치 문제다 몇 개 풀었는데 지금 3점짜리가 풀려요. 예. 알고 풀어요 이거죠. 느끼가 딱 보니까 4개가 아니라서 얘가 답. 이런 경우가 있고 얘가 제일 답이 비슷해서 얘가 답. 이렇게 풀었다면 똑같이 풀어도 그 다음엔 지금은 이게 답이 확실해. 예. 이렇게 푼다는 거죠. 잠깐만,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합시다. 이게 명색이 그래도 만물 국어교연설에 대한 어떤 해결법을 지금 내놓는 건데. 막 떠들고 있어서. 자, 국어를 잘하는 방법. 일단, 100점 맞을 생각 버려라. 그렇죠. 근데 이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100점 맞을 생각 버려라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나의 현실을 일단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긴 호흡이지. 긴 호흡을 하는데, 이건 입시에서도 똑같아. 뭐냐면은, 서울대 갈 생각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하다 보면 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현실을 인정을 하고 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분석을 하라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죠. 분석. 예, 분석을 하면서 접근해. 어차피 이제 시험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크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기 같네. 써라 이 얘기. 쓰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라. 예. 그렇죠. 제가 항상 하니까 인류의 최대죠. 귀찮은 거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리고 많이 하는 게 이제 쓰면서 예.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베끼는 게 아니고 예. 얘가 왜 이 지점에 들어갔냐. 예. 신이 시를 쓸 때, 예.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그냥 저술가가 글을 쓸 때, 일반인이 글을 쓸 때 이게 왜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쓰잖아요. 자기가 쓰는 거니까. 예. 근데 우리는 주어진 긴 글을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100개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예. 그 틀을 잡아주는데 근데 내가 이걸 왜 쓰는지 알고 써야 되죠. 제가 항상 숙제를 해오면 물어봐요. 야, 여기 이거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니? 지문에 나오니까. 다 쓰지 뭐하러 이건 뺐니? 안 중요한 것 같아서. 왜 안 중요하니? 이게 아는 건데요? 알면 안 중요하니? 근데 이게 이런 말 아닌가요?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썼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거지로라도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다음 이야기 그거죠. 어거지로라도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가 예. 되지. 제가 하려는 얘기가 다음 이야기 그건데 예. 이제 그냥 결국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애들이 묻는 거죠. 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맞는 말씀인데요. 예. 생각은 어떻게 하나요? 생각하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쓰기는 이게 이제 국어나 뭐 영어나 이런 거랑 관련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또 수학도 실제로 쓰기거든요. 그렇죠. 문제 풀으라는 게 나 제일 신기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눈으로 문제 푸는 애들이 제일 신기하거든요. 첫 페이지는 눈으로 풀어요.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손으로 쓰면서 가는 거고 이게 뭐 쓰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생각하는 것으로 연결이 그렇죠. 되는 네. 건데 지금 존재를 하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데카르트식으로? 그렇죠. 근데 쓰기라는 게 제 생각에 가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게, 저도 이제 수학을 아이들한테 쓰라고 많이 해요. 심지어 이제 제가 쓰기 수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학원에서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상 기본 전제가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걸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남한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보여줄 수